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들고 요즘 많이 힐링이 필요해가지고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중랑구예요. 저기 보면은 이제 청년주택이 엄청나게 큰 게 두 개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SH 공급 물량도 있고, 확실히 중랑구가 되게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기도 청년주택, 여기도 청년주택, 다른 곳도 청년주택. 어쨌든 이곳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 제 유년 시절이 담겨 있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놀이터에 가면 너무 기분이 막 좋아요. 오늘 그곳에 가서 이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좀 읽으려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손잡고 와서 막 뛰어놀고, 막 애기들도 깨르르르 이러면서 막 하하호호 막 웃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가기 전에 잠깐 와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할머니들, 동네 어르신 할머니들, 거기 노인정이 있거든요. 할머니들도 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부분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산책시키고, 또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런 풍경 모습들이 제가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 한 몇 주 정도 여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되게 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던 루틴도 많이 놓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도 많고 고마운 것들도 많은데, 좀 힘든 것들도 확실히 있는 그런 4월이었던 것 같아요. 4월을 제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힐링하고 싶잖아요. 사람이란 거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번잡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근데 정말 이게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다 보면 제 감정이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정리된 감정 속에 이제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지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한데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달래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했으니까 또 제 스스로 답을 찾잖아요. 근데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읽으면서 찾는 거죠. 책을. 여기 보면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 선생님, 저도 토지는 안 읽어봤는데 읽으면 진짜 흥미롭게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엄청나게 장편 소설이라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죠, 언젠가. 26년 동안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분이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고 고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글을 쓴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노가다기도 하거든요. 앉아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목숨이 있는 이상 나는 꿈꾸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제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룰 거예요. 정말 너무 와닿는 글들이 많아서 밑줄 쫙쫙 치고 형광펜 그었는데, 제대로 사는 삶, 한없이 망설여지고 고통이 밀려오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느슨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 고통이 절정에 달해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눈빛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싸워 맞서 이기겠다는 나를 발견한 순간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명환 작가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52세다. 절대 늙지 않았다. 한 번도 52세인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52세인 내가 토지 속에 인물로 등장한다면 26세에 불과하다. 3년 가까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긍정확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한 번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생각의 차이다. 정신이 젊어야 된다. 이 글을 읽으면 맞아. 나도 제가 지금 이제 30대 초반인데 한편으로 되게 좀 많이 늙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개소리더라고요. 제 영혼은 진짜 누구보다 어리고 젊고 너무 순수한 면도 있고 진짜 호기심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는 저도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을수록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할수록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관찰한 그 토대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제가 가장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술과 이런 문학이에요. 문화, 문학, 예술 이런 게 없으면 도저히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문학이 없고 문화가 없고 예술이 없다? 그러면 사실 껍데기만 있는 그 속은 텅 빈 그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예술적인 철학이 필요하고 그 가슴 속에 진정 어린 자기만의 그 스토리 안에 흘러넘치는 애절한 그 어떤 자기만의 역경을 이겨낸 그 고난 스토리가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해서 결국에는 내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나를 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글로써, 영상으로서, 춤으로써, 일적으로서, 그리고 그림으로써, 음악으로써 표출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 예술, 문화, 문학은 정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인류의 역사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신 차리고 그래 내 정신이 정말 정신만큼은 번쩍이자 정신만큼은 더욱더 젊다는 것을 잊지 말자.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그 토대로 내가 한번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이 챕터도 대박인데 최진석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문명은 세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시선이 물건에만 있으면 후진국, 물건과 제도에 가 있으면 중진국, 물건과 제도의 철학에 모두가 있으면 선진국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물건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제도를 팔고 있는가 아니면 철학을 팔고 있는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는데요. 철학을 팔아야겠다. 저도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을 할 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죠. 거래를 성사시키면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완성되면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이런 행위 자체만 놓고 제가 부동산이라는 물건만 판다면 사실 저는 초보 수준에 이르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 속에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제 이제 물건지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저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은 중수 정도에 머무른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고객이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완성했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좋은 기운과 좋은 기세를 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가 긍정적인 놈이고 저 자체가 또라이고 저 자체가 똘기도 많고 저 자체가 재밌는 놈이고 호기심 많고 그런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런 기막힌 철학을 유쾌하게 풀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주겠다 이겁니다. 나는 철학을 팔겠다. 철학을 팔면 철학이 상대에게 와닿는 순간 인연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그 참고를 했냐면 철학을 스타벅스 그 창업했다기보다는 인수해서 그 로버트 하월츠인가 그분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그분이랑 한 디벨로퍼 책을 읽었는데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지게 된 배경에는 그 커지게 만든 그 하월츠 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고 아버지가 그 다쳐가지고 건강보험도 안 되니까 바로 직장 잃고 바로 가난해지는 거를 겪고 나서 스타벅스에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주식을 줘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철학이 배어 있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곳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 미래를 보장해주고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철학이 스타벅스에 사실 담겨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디벨로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한 디벨로퍼가 있는데 그 디벨로퍼 분도 사실은 마라톤을 정말 좋아하고 동시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거든요. 그리고 그 책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런 감동을 주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합쳐서 저도 결국에 스타벅스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어쨌든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국엔 본론적으로 좋은 기세와 좋은 기운을 담아서 고객한테 팔겠다. 고객이 나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기분이 좋게끔, 응? 그리고 좋은 기운이 흘러 넘칠 수 있게끔 그런 기세를 철학을 담아서 긍정적인 기운을 담아서 내가 이 철학 상품을 팔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철학을 팔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을 팔려면 지식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을 팔기 위해서는 사실 물건으로 다시 돌아가고 제도로 다시 돌아가서 물건과 제도를 바싹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학을 기가 막히게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을 담은 이 글을 써봤습니다. 보면 마음이 안 좋다. 관계라는 것은 마음속 흙에 심긴 정신적 뿌리와 같아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심적 뿌리를 뽑는 것과도 같다. 아프고 속상하다. 아픔은 곧 지나간다. 새살이 돋고 씨앗을 심고 키우다 보면 또 좋은 나만의 나무가 자란다. 나무는 한 그루만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아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 기쁜 일이 있고 괴로운 일도 있다. 핵심은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고통은 나를 더욱 뭐라고 쓴 거야 이게? 성장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쵸. 그러니까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버립시다. 이 고통이란 새끼와 다이다이 맞짱을 까가지고 고통이 결국에는 나를 나의 동력자, 동반자가 되도록 동력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안 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오늘 한번 책을 통해서 저의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면 글을 한번 써보고 내 생각을 적어보고 책을 읽어보고 산책을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씨앗을 내 마음속에 질문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심을 수 있고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나아갑시다. 안 될 거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자신을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한번 믿어봅시다. 이왕이면 피하지 말고
다이다이 맞짱 가서 고통과 함께 싸워가지고 성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